스트레스는 단순히 피곤함이나 짜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게 스트레스는 신체뿐 아니라 관계, 생활, 감정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더구나 이 시기의 스트레스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몸의 피로, 불면, 감정 기복, 만성 통증, 우울, 고립감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이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조절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삶 전체의 질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며 그 반대로 잘 관리하면 심지어 갱년기 증상까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여성에게 특화된 스트레스의 원인과 이를 다루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바로 갱년기와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은 폐경을 기점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몸속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지 생식 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체온 조절, 수면 리듬, 감정, 안정,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까지 관여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갑자기 슬퍼졌다가 무기력해지며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게 됩니다. 더구나 이런 증상은 수개월 혹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런 변화가 정상이라는 말에 익숙해져서 이걸 그대로 견디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면과 피로, 우울감, 면역력 저하가 중첩되며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이 시기야말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은 돌봄 책임입니다. 50대가 되면 많은 여성들이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병환이나 치매를 돌보는 일이 생기고 자녀의 결혼과 출산 이후에는 손주 돌봄까지 맡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배우자가 퇴직하거나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에 대한 돌봄 부담도 생기고 집안의 정서적 실질적 중심이 되는 역할까지 모두 떠맡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돌봄이 의무처럼 주어지며 거절하거나 피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감정 소모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남을 위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자존감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이렇게 누적된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증상뿐 아니라 정서적 탈진, 이른바 번아웃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스트레스입니다. 50대 이후 여성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내 노후는 과연 안전할까입니다. 경제 활동을 줄이거나 그만두게 되는 시점에서 은퇴 후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몰려오고 본인의 건강 문제와 더불어 배우자의 병원비, 부모님의 요양비용, 손주의 교육비 등 생각보다 지출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 모든 지출이 눈에 보이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현실. 그러다 보면 작은 지출에도 민감해지고 돈을 쓰는 모든 상황에서 죄책감과 불안이 따라붙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쓸 수 없는 심리적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 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비용조차 사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인식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다르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마음 챙김과 호흡을 포함한 마음의 루틴 만들기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자신의 감정과 몸의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복식 호흡만 꾸준히 반복해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향을 느끼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10분도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안의 정지 버튼을 하루 한 번은 눌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을 통한 조절입니다. 중년 이후엔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굳는다고 해서 운동을 꺼리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매일 20분만 걷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도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지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리듬을 타며 걷는 것도 좋고 햇빛 아래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안에서 따라하는 유튜브 운동이나 간단한 요가도 충분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이 줄어들고 생각이 줄어들면 감정이 가벼워진다는 것. 이건 수많은 연구뿐 아니라 수많은 경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스트레스를 견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심지어 낯선 온라인 커뮤니티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모든 걸 끌어안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나도 그래라고 말해주는 존재는 삶의 무게를 확연히 줄여줍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거나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책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관계를 확장해 보세요. 단 2명의 편한 사람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세상과의 연결이 회복되고 감정은 회복됩니다. 스트레스는 먹는 습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짠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음식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올려줄 뿐 곧바로 피로와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혈당이 급변하게 되면 감정 기복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위해 먹는다는 착각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럴 땐 식사 속도를 줄이고 식사할 때는 TV를 끄고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식감과 온도를 느껴보세요. 이걸 마인드풀 이팅이라 하는데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과식이 줄고 식후 포만감이 달라지며 감정의 흐름이 잔잔해집니다. 또한 수분 섭취와 수면은 스트레스와 직결된 기초 체력입니다. 탈수가 되면 뇌의 활동이 저하되고 기분은 불안정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수분을 천천히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수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회복 수단입니다. 단순히 몇 시간을 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자고 자주 깨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멀리하고 저녁 식사를 가볍게 마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영양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주며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뇌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9는 에너지 대사를 도와 피로감을 줄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식사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복용보다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꼭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말. 바로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여성들은 평생 남을 돌보고 배려하는데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선을 분명히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법, 집안의 일을 나누는 법, 나는 오늘 좀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은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필요할 땐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심리센터 또는 여성 전문 클리닉에는 지금 같은 시기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블로그, 카페 등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복지관, 평생교육센터, 건강지원센터에서는 명상, 요가, 미술치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들을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도움을 받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결국 스트레스는 삶의 일부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없고 무조건 없애겠다는 각오만으로도 더 지칩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다르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멀리 두고,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흘려보내며 내 감정과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 그게 진짜 스트레스 해소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단 10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